엑스르프 타임즈 2023년 8월 4일자 파트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장사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심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이버 상반기 매출액 2조 7,519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9% 상승했습니다. 작년도 8월 초가 최고가 28만 1,000원이었는데 현재 22만 3,000원으로 급격히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대교, 유아교육 사업, 교육출판 사업, 홈스쿨 사업, 온라인 사업, 이런 건데 학습지로 시작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죠. 최근에 교권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3,355억 원으로서 0.2%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 194억 원으로서 전년도 손실보다는 13% 만회했습니다. 영업 손실률 0.8% 개선이 됐습니다. LNF 2차전지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매출액이 2조 7,31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92.8% 거의 더블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매출 원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은 6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5%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한 4월 달에 최고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2차전지 소재 업체죠. 매출이 3조 9,172억 원으로서 111.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원가 및 판관비가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5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1%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지만 절대 금액들이 다들 올라가서 이 에코프로임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승을 시작한 시점은 2월 초 정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카카오 매출 1조 2,752억 원으로서 6.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5.2%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영업이익률 2.5% 하락했습니다. 인스코비 시계 및 시계부품, 전자식 계량기 칩 등을 만드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출 436억 원으로서 22.8% 증가했고 영업이익 무려 9,064.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8.7% 상승했습니다. K카 매출이 1조 원대로서 작년 상반기보다 10.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근데 반대로 17.4%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중고차 중심이 되면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영업이익률 0.7% 상승했습니다. 더존 비전 ERP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658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10.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5.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9% 상승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주회사 성격인데 요거를 설명하기보다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면은 매출액이 2조 원대로서 전년보다 2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275억 원 적자에서 558억 원 흑자로 303.2%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4.4% 상승했습니다. 대덕전자 매출액 4,375억 원으로서 32.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85.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2.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계통이 안 좋네요. BGF 리테일 편의점이죠. 대표적인 매출이 3조 9,478억 원으로서 9.3% 증가했고 영업이익 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근데 0.1% 하락을 했습니다. KTNG 담배인사공사죠. 매출액 2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15.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9% 하락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출액 75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59.4% 감소했고 영업이익 79.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7.4% 하락했습니다. 세이브존 INC 대형 패션 할인점으로 되어 있어요. 매출액이 61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9.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11% 수입이 증가했다. 일본 시사통신 건데 크라우드의 성장 둔화. 크라우드 사업에서 12% 금액은 늘었지만은 1분기에 16% 증가에 비해서는 이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 전화 회견에서 비용 절감과 고객 체험의 개선 등에 성공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2.3배로 불어났다. 매출 신장은 좀 줄어들었어도 영업이익은 거꾸로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K뷰티 30년 프랑스 아성 무너뜨렸다. 1수입액 전체 1위. 조선비즈 내용인데요. 일본에서 그 프랑스 화장품이나 이제 그 향수 이런 것들을 샴푸 포함해 가지고 프랑스 제품이 많이 수입이 됐었는데 일본의 그 수입 화장품 협회 집계에 따르면은 한국산이 더 그 수입 금액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75억 엔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뭐 신주쿠 신오쿠보역 인근의 한인타운의 뭐 사정인데 제가 최근에 그 럭셔리 3사 코리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럭셔리 화장품의 한국 수출이 짭짤하기에 일본 판매를 줄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럭셔리를 사는 사람들을 일반 3040 세대들은 성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밑에 이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박 사람들 이렇게 그 신분의 그 차이를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그 이 비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럭셔리 코리아 회사들이 약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뭐 디프레이션에 그 많이 적응한 데가 돼가지고 요즘 조금씩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한국의 그 고급 시장을 이 럭셔리 시장이 특히 뭐 샤넬이라고 여기 뭐 이름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샤넬 그다음에 랑콤 이런 식으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럭셔리 3사는 크리스찬 디올 코리아가 매출액이 22년도에 9,300억 정도 했고 샤넬 코리아는 1조 거의 6천억을 했고 루비통도 한 1조 7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걸 소개한 적이 한번 있죠.
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증거인멸 우려. 위키리크스에서 보도입니다. 50억 이상 받아먹은 그런 건데, 이 그 박영수 그 전 특검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람 밑에 있었다고 그러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재미있게 표현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작 본인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에 왜 구속수사를 안 했느냐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킨인더게임의 정신으로 사회에서 제거하는 시스템이 한국이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영수부터 쳐넣어야 이재명도 쳐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박영수의 그 구속이 돼야만이 이재명 구속의 명분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미군 이란 압수수색 저지 위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의 무장병력 투입 가능성. 자, 옛날에는 무역선도 대포를 가지고 다녔죠. 이 대항해 시대 때는. 그러나 이제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해양을 미국 패권으로 미국 군함들이 지켜 줌으로 인해서 일반 상선들이 이제 대포들을 안 실는 바람에 그만큼 화물들을 많이 싣게 돼서 세계 경제 유통에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 그 미군 그 군함 가지고도 좀 부족하니까 그 상선에 미군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 상선에 대항해 시대처럼 뭔가 이 대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가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EV 배터리를 들여오기를 원하는 중국. 한번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 다른 매체에서 잘롭닉스라고 되어 있는 언론 매체네요. 어쨌든 한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규칙을 또 이렇게 미국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한국의 이 전문가의 얘기는 미국은 전기 자동차 공급망에서 중국 회사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서울에 기반을 둔 배터리 조사 회사 SNE 리서치 부사장인 제임스 오가 말했다. 한중 파트너십을 금지하면 미국은 절대 EV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또 중국 자본하고 또 합작 이 전지회사 만든다는 뉴스도 미국발 그런 뉴스가 있었죠. 미국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뭐 사진은 기아 자동차 선적전에 이 부두에 말하자면 진열인가요? 서 있는 모습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게재를 했네요. 록히드 마틴사의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는 10년 늦었고 예산의 80%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펜타곤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80%나 초과했는데 그게 펜타곤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냐? 왜 이런 제목을 했을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 여러 나라들이 독일부터 미국의 F-35 전투기를 80억 달러를 들여서 40대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게 전투기 하나가 2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장사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이 뭐 K9 전차라든지 뭐 그런 탱크 이런 거 판매하는 거
뭐 우습게 보고 있는지 모르죠. 아 그래 팔아도 돼 이제 한국. 자기네들은 더 비싼 거 팔면 돼. 요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 F-35가 막대한 자원 낭비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도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장기 투자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놀랍지 않게도 록히드 마틴과 펜타곤은 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 자기네들이 일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진행 책임자도 그 자른 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이 그 록히드 마틴을 통한 프로젝트에는 사업을 접지 않았었다 하는 또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했다. 결국 전 책임자는 자르고 그 책임을 묻고 그 대신 예산은 더 올려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F-35의 원래 목적은 돈의 전략이었는데 록히드 마틴 자체도 그 이 경영을 위해서 합병을 마틴 마리에따와 합병을 그때 또 했었다. 1990년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것도 있고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영원한 전쟁의 끝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록히드 마틴의 그 어,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록히드 마틴을 성공을 시켰다 이런 게 되네요. 그러면 거꾸로 록히드 마틴은 그 푸틴한테 상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2000, 그 19, 뭐 18년부터 계속해서 미국 자체 내에 그 F-35 비행기 전투기 구매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 시장 수요를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F-35의 그 장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스텔스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 동맹 효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신식 무기는 전자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과 나토는 iOS에 대한 그 기술 표준을 쓰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드로이드에서 시스템이 실행되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 조정을 해봤던 그 조종사들은 그 구형 F-16 구형 전투기에 없었던 자관 그 극도로 장거리 전투도 가능하고 또 상황 파악을 그 센서들이 아주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이거 없이는 그 이 전쟁에 좀 이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의 대부분은 록히드의 엔지니어링 및 항공기술 부사장인 산티 블레스가 운영하는 비밀 무슨 샵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요즘에 그 F-35 전투기는 지상 미사일 발사대, 드론, F-16과 같은 구형 전투기, 전함, 위성 등 군사적 노력의 모든 요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대한 인식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 하나가 거대한 통신망의 중심 노드로 진화를 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F-35A하고 B를 수입을 했죠. 그 35B는 수륙, 그러니까 수직 이륙, 이착륙이 되는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엔진을 그 걸라 그러면은 미국한테 뭔가 그 코드를 받아야 된다. 이륙할 때마다 이런 그 약점이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 속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또 나오네요. 뭐 이게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포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빌어먹을 F-35가 거의 수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대가 어떻게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그 하나 보충하는데 수제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2, 3년 걸리는데 이게 그 만약 전쟁 때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인의 평균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 서울의 대학 진학률, 미혼자 수는 얼마? 이게 코리아 웨이브에서도 다른 언론에서도 그 유튜브 유명 유튜브 모양인데요. 지식 한입이라는 그 유튜브의 거를 또 인용을 해가지고 통계청 자료지만은 요게 무슨 뭐 말하자면 이 신금을 울렸나요? 어쨌든 그 한국 평균을 너무 높게 인플레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취지는 그 방송한 취지는 주택 소유율 5천만에서 자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1%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4년제 대학 입학률은 11%다. 2018년에 2021년에 대기업 직장 정체의 16.6%가 말하자면은 그 대학 졸업자들의 그 취직률인 모양이에요. 30대 남성의 50.8%, 30대 여성의 33.6%는 미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실 미혼 인구가 이미 절반에 육박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뭐 저와 같은 이런 그 늑다리들이 국내 노인 빈곤율은 약 43%로 OECD에서 최저 수준이다. 아니 최고 수준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타이핑이 그쪽에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몰라요. 또 소수의 축복받은 사람만이 SNS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평범한 이미지를 독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대한민국 평균이 마치 그 성한 사람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일반화되고 그 방송하는 그 방송국도 그 문제예요. 그 뭐 드라마에 배경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허구 어느 날 그 상류층 사회 무대를 하고 또 이쁜 여자들만 하고 럭셔리하게 나오는 거 그게 평균인 줄 알고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소비들을 그렇게 하고 하니 뭐 루비통 가방 하나라도 안 들고 다니면은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또 그 빈곤층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미 그 슬프 타임즈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네요. 저는 한 10,000원쯤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뭐 중앙일보의 김기찬 기자는 듣도 보도 못한 조작 산출 최저임금 정하고 공식 끼워 맞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제가 6월 달에 일본에 가서 건축백화점에 아니죠 유미마트에 써 있는 그 마트인데 최저 그 시급이 950앵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지금 앵화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950앵이라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9,000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시급이 더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플레 때문에 더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국이 디프레이션을 한번 디프레이션의 쓴맛을 봐야 될 거다.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을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K스카우트 럭셔리 분야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소개를 했고요. 목조주택 계속해서 건강에 좋다 하는 점 양념으로 말씀드리고